안녕하십니까, 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겨울철 보양식으로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특별히 항암이나 수술이나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나 그런 환우분들에게, 몸이 허약하신 환우분들에게 정말 든든한 보양식이 될 수 있는 버섯, 들깨, 미역국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요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미역국을 해드리면 우리 환우분들이 사모님 너무 맛있어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어요. 사모님 미역국 좀 차리셔야 돼. 이놈의 왕비병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왕비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요리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재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재료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역국의 주 재료는 먼저 요 말린 미역 한 컵 정도, 그러니까 각자 가정에 맞는 자기 분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레시피에는 4인 기준으로 레시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대식구이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적당량의 말린 미역을 물에 불려서 쓰셔야 되겠죠. 자, 적당량의 말린 미역, 그 다음에 버섯 종류들, 뭐 표고버섯이 있으시면 표고버섯, 느타리가 있으시면 느타리버섯, 팽이가 있으시면 팽이버섯. 그래서 저는 이제 버섯 종류를 이렇게 활용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국에 저희 하늘마을에서 이상하게 환우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역국이 맛있어요? 조미료를 안 넣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우러나면서 맛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모든 요리, 나물 요리 기절하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비결이 이 야채수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시마, 말린 다시마, 건 다시마, 서너 조각 정도 각 가정의 수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 말린 거, 통도 괜찮고 슬라이스도 괜찮습니다. 말린 표고버섯 적당량. 그 다음에 저희 무가 너무 귀엽죠? 생긴 거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못생겨도 저희 밭에서 재배한 이런 무. 그래서 이렇게 무, 겨울철에 무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채, 대파. 뿌리채로 이렇게 해서 야채수에 들어갈 재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양파도 껍질채로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넣으셔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런 그 외에도 양배추나 여러 가지 야채들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야채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야채수의 주재료는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마, 표고, 양파, 대파, 무, 요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우리 주방 이모님들이 오후에 요리, 이제 점심 요리 다 끝나고 저녁에는 해독식을 하시기 때문에 과일식을 하는 동안, 과일 준비할 동안 그 다음날 요리할 야채수를 한 솥을 펄펄 끓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식혀서 재료를 다 건진 다음에 그 야채수를 가지고 그 다음날 국을 하기도 하고 나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하늘마을 요리가 깊은 맛이 나면서도 환우분들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유익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요 야채수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역 나물을 요리의 깊은 맛은요, 이 간이 잘 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역국에 간이 잘 벨 수 있는 그 재료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게 들기름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의 모든 나물이나 국을 직간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마을 요리 강습에 보시면 저희가 직간장을 만드는 비결이 나옵니다. 건강간장.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직간장 이렇게 적당량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죽염, 소금, 볶은 소금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갈은 마늘을 좀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진 마늘.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어쩔 때는 소고기 미역국이 먹고 싶은데 사모님 소고기는 짜이날? 소고기는 없는데 소고기 국 맛이 나. 비결이 바로 캐슈넛. 바로 그게 캐슈넛 미역국이고요. 두 버전으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들깨 미역국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건 이상하다. 뭔 가루지? 이거 무슨 가루일까요? 제가 이제 제철에 표고버섯이 제철에 좋을 때 저희 버섯목에서 따서 표고버섯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걸 가루를 내놓으시면 국이나 반찬에 나물 같은 데 쓰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건 표고버섯 가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통들깨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들깨를 깨끗이 씻어서 돌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들깨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이 일어서 살짝 볶아서 여기 매일 한 스푼씩 드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나물 요리나
국 요리에 들깨를 이렇게 사용해서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버섯 들깨 미역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미역을 물에 불려놓는 건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린 미역을 이제 물에 불리셔서 깨끗이 씻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낙낙하게 불려놓으세요. 그러면 미역이 이렇게 잘 풀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꼭 짜서 물기를 빼신 다음에, 자, 이제 미역국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웍을 준비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밑에는 얇고 위에가 넓은 웍을 준비하신 다음에, 자, 불려놓은 미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썰어 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맞는 분량대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한 3, 4cm 정도 한 입 크기로 먹기 좋은 크기로 미역을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사모님 왜 이렇게 양이 많아요?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식구가 대식구고 제가 하는 김에 점심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 따라 하시느라 양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가족 수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씻어서 한 입 크기로 잘 썰은 미역을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웍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한쪽 불에다가 야채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야채술 끓이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 모르실 테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맞는 분량의 그 솥을 준비하셔서 뭐 스테인 솥이나 뭐 투명한 그런 솥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요 솥에 적당량의 한 절반 정도의 물을 부으시고 무, 다시마, 표고버섯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마 서너 쪽, 표고버섯 적당량, 그 다음에 통 양파는 천연 올리고당으로 피를 맑게 하고요. 겨울철에 감기 예방에 특효약이죠. 그래서 양파 통으로 넣고, 그 다음에 뿌리채 있는 대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무는 적당량 크기로 이렇게 썰으셔서 이렇게 넣고, 무에는 각종 소화효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야채술을 끓여서 드시면 특별히 환우분들이 효소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를 이렇게 적당량 넣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 다시마, 표고버섯, 양파, 뿌리채, 대파 이렇게 해서 적당량을 넣고 이제 팔팔 끓이시면 돼요.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에 올리셔서 이제 야채술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녁에 미리 준비를 해놓지만 주부님들은 요리하실 때 미리 한쪽에서 야채술을, 아침에 일어나서 야채술을 먼저 끓이면서 시작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영양제를 사 드시지 마시고, 영양제들은 뭐 비타민 C가 좋다, 비타민 E가 좋다, 비타민 D가 좋다, 비타민 D도 햇빛 비타민이 가장 좋고, 비타민 C도 야채나 과일을 통해서 직접 섭취하시는 것이 몸에 무리가 없고, 그래서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는데 거기다가 또 뭐 비타민 D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비타민 미네랄 섭취 방법은 야채와 과일을 직접 먹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리 없이 흡수가 잘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야채술을 한쪽에 준비를 해 놓으셨고요. 자, 그동안 야채수가 이렇게 이제 끓는 동안 이제 여러분은 물 준비하시면 돼요. 미역국 만드실 재료를.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어 있는 미역에다가 간이 배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들기름 미역국에는 들깨 미역을 하실 때는 들기름을 조금 한 스푼이나 2스푼 정도의 분량을 넣고, 그 다음에 직간장 조금, 그 다음에 마늘, 자, 2스푼 정도 넣고, 자, 깊은 맛의 비결, 나물이나 뭐 국에 있는 재료들 잘 버무리셔야 돼요. 간이 잘 배게 조물조물조물 잘 버무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주부들 보면 이렇게 나물 넣고 그냥 그때 하나씩 재료 넣고 이렇게 하면 간이 따로 놀아요. 따로 볶아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엄마들이 하는 요리는 간이 잘 배 있어요. 비결이 이 모든 간 재료를 가지고 조물조물조물 이렇게 간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조물 이렇게
네, 조물조물 해주셔야 돼요. 요 과정이 바로 중요한 과정이고요. 자, 이러면 간이 조물조물조물 잘 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는 이제 사실은 들깨, 참깨 이거 종실료, 견과류 요거 여러분들이 기름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 원래는 참깨, 들깨, 종실료 그대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기름으로 뭐 가열해서 이렇게 녹여낼 때 그게 다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농사한 들깨를 가지고 이제 들기름을 조금 써야 될 때 저희가 방앗간에 직접 가서 지켜 섰습니다. 많이 태우면 들깨는 산화가 되면 독이 되기 때문에 벤조피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짝만 5분 정도만 살짝 볶아서 바로 생들기름처럼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채수를 미역이 조금 잠길 정도, 요 정도만 촉촉하게 될 정도만 이렇게 해서 볶아주실 거예요. 항상 건강식의 기본은 기름으로 볶는 게 아니라 야채수로 볶는다. 야채수로 볶고 맨 마지막에 올리브 몇 방울 넣거나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이 촉촉하게 잘 배어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올리십니다. 자, 한쪽에서는 야채수가 팔팔 끓을 때까지 준비를 하시고 그동안 저는 미역국을 만들 재료를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역이 이렇게 올려놓아서 미역이 잘 볶아질 때까지 이렇게 불에 얹어 놓으시고 한쪽에서는 채소를 은근히 졸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깊은 맛이 나요. 자, 그럴 때 이 미역을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느냐, 물론 김이 올라오면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날 때까지지만 하얀 물이 간이 잘 배갖고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미역을 볶으시면 그야말로 하늘마을 미역국의 원조가 바로 고기의 비결이 있어요. 깊은 맛이 나는 비결이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미역을 잘 볶아주세요. 그러면 간이 잘 배어들어서 이상하게 주부 초내기 미역국과 엄마 손 깊은 맛의 비결은 고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간이 잘 배어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이 벨 동안 미역을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버섯 넣고 끓은 미역을 여기다 투하해서 맨 마지막에 들깨 드르륵 갈아서 하면 끝입니다. 끝내주죠. 자,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네요. 자, 이제 미역이 지금 볶아지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볶으라? 깊은 맛이 나는 비결 뭐다? 제가 이 국자 들고 맨날 저기 해갖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얌전한 유소영 어디 갔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미역이, 자, 이렇게 보시면 흰 물이 나올 때까지, 흰 국물이 나올 때까지 미역을 볶아주라. 자, 이제 흰 국물이 나오고 있죠? 미역의 고소한 향이 벌써, 요리는 정말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자, 이제 하얀 국물이 이렇게 자작자작 이렇게 났을 때, 자, 미역이 적당히 풀어졌을 때,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쪽에서 채소수가 끓고 있는 여기다가 이제 잘 익혀진 미역을 투하합니다. 자, 이렇게 잘 볶아진 미역을, 하얀 국물이 나와서 간이 잘 밴 미역을, 볶은 미역을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이미 한쪽에서 다 끓였던 거라 굉장히 이제 깊은 맛이 납니다. 자, 요걸 가지고요. 여기다가 자, 한번 잘 져서 주시고요. 여기서 여기 한 5분, 10분 정도 끓을 동안 그 다음에 저는 뭘 준비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깨 미역국이니까 버섯 들깨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해 놓은 버섯, 팽이버섯은 저는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느타리 버섯하고 버섯을 넣으면 또 깊은 맛이 나고 맛이 있는데, 요 팽이버섯은 여러분들이 손질을 잘 하셔서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좋은 크기로 반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도 잘 손질하셔서 자, 미역을 채소수에 이게 팔팔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미역을 넣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버섯, 잘 손질된 버섯을 이렇게 넣고, 자, 팽이버섯은 맨 마지막에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잘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 다음에 국자로
잘 저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잘 익을 동안 한 5분 정도 얘를 끓여주세요. 자, 얘가 끓을 동안 맨 마지막에 버섯 들깨 미역국에 들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하실 수 없는 사막처럼 되겠죠? 자, 그래서 통들깨를 한 컵 분량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 들깨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저는 모든 요리에 채소수를 사용합니다. 자, 믹서기로 가겠습니다. 자, 믹서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들깨 한 컵을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채소수 요게 갈릴 만큼 한 컵 분량 넣으시고 뭐 1:1 비율도 됩니다. 이렇게 넣고 믹서기에 드르륵 곱게 갈아줍니다. 자, 요 들깨가 갈아졌는데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들깨 미역국이나 뭐 들깨 수제비 뭐 이런 거 하실 때 보시면 되게 요걸 이렇게 곱게 체에 받쳐서들 쓰십니다. 체에 받쳐서 이제 건더기는 버리고 국물만 액기스로 드시는데 요렇게 하면 가장 좋은 성분이 껍질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깨 껍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시냐면 요 곱게 갈은 거 그대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영양소들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곱게 갈아서 체에 받쳐서 국물만 드신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영양소로 그대로 다 드시려면 요게 팔팔 끓어오르면 지금 팔팔 미역국이 끓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들깨를 넣겠습니다. 오, 예술입니다. 자, 하얀 국물이 이렇게 예쁘게 우러나면서 맛있는 들깨 미역국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들깨나 견과류나 종실류 같은 거는 미리 넣으시면 안 돼요. 국물이 잘 배서 잘 우러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5분 전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한번 부르륵 끓어오르면 한 5분 정도 끓어오르면 이제 미역국이 완성된 것입니다. 요거는 타이머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5분이 다 되어서 미역국이 드르륵 끓으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깨 미역국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때 여러분들이 간을 한번 조금 보시는 게 좋겠죠? 싱거운가 짠가? 자,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아우, 간이 정말 예술이에요. 엄마 손만 끝내줘요. 그런데 예술인데 죄송하지만 소금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 조금 싱겁다 싶으면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자, 약간 싱거워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잘 젖어서 맛있는 들깨 미역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미역국을 잘 접시에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아이고, 국물 쏟아지려고 그러네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미역국이 정말 맛있게 생겼죠? 자, 이렇게 미역국이 깊은 맛이 잘 우러나도록 완성이 된 미역국을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를 넣고 간이 잘 배도록 한 5분, 10분 정도 더 끓여주신 다음에 이제 그릇에 담아서 미역국을 내시면 자, 이제 이렇게 맛있는 버섯 들깨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저는 이맘때만 되면요. 제가 요리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제가 이제 미역과 들깨의 효능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역은 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산성 체질을 알칼리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체질 개선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역에는 칼로리가 되게 적게 들어있고, 그래서 요새 다이어터들이 그 미역으로 뭐 국수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미역은 칼로리는 적고 대신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아주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 채소보다 영양소 함량이 아주 풍부해서 일명 바다의 채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산성 체질을 중화시키는 가장 좋은 체질 개선제 바로 미역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까도 제가 시작에 설명드렸지만 미역이 아이를 출산한 산모, 피를 많이 흘린 산모나 특별히 이제 대수술을 하신 암 환자들 이런 분들에게 좋은 이유는 바로 미역 속에 있는 요오드 성분 때문이죠. 요 요오드 성분이 많아서 출산한 산모나 수술 후에 환자의 잃어버린 피, 혈액을 보충해 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치료제가 되고요. 또 미역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철분, 그리고 중요한 성분인 요오드, 이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진대사를 참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여러분, 살찌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요오드가 몸에서 부족하면 살이 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오드가 부족하지 않도록 미역이나 다시마를 자주 드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미역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리하시다 보면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습니다. 요 미끈미끈하고 끈적끈적한 요 점액질 성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알긴산 성분이죠. 특별히 이 미세먼지나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굉장히 미역에 있는 알긴산 성분이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알긴산 성분이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치료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고요. 또 미역과 다시마 속에는 혈압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성분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게 바로 라미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압을 자연으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중요한 성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여러분 미역국에 파 넣어서 드시는 분 없죠? 뭐 미역 샐러드에는 혹시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요리하실 때 미역 요리를 하실 때는 파하고는 같이 배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와 함께 먹으면 요 알긴산 성분이 흡수되는 게 성분이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알긴산에 좋은 해독작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역 요리를 하실 때는 파를 넣지 마시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미역국이 이제 다 되면 마지막에 이제 들깨를 갈아서 어쩔 때는 캐슈넛 미역국, 고기 미역국 맛이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캐슈넛을 넣어서 아니면 들깨 미역국이 먹고 싶다 하실 때는 들깨, 통들깨를 드르륵 야채수에 갈아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들깨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건강식의 이 들깨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옛날에 들깨를 꾸준히 먹으면 백발이 된 노인이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들깨는 이 모발을 풍성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들깨는 성질이 따뜻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독이 없어요. 환우분들은 해독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암, 해독이 답이죠. 독이 없고 맛은 좀 시지만 기를 내려줍니다. 또 이 또한 장기들, 속을 보호하고 특별히 간을 굉장히 많이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간을 윤택하게 해주고 정수를 메워준다. 정수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뼛속에 있는 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우분들이 항암하고 방사선하면 그 치료에 의해서 뼈가 다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골수까지 전이되는 경우가 흔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깨 요리를 자주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들깨 씨는 죽을 끓여서 먹으면 몸을 매끄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조선 후기 의서 방약 하편이라는 그 의서에 보면 이 들깨는 뼛속에 있는 골수, 정수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칼슘이 많기 때문에 뼈가 약하신 분들, 골다공증, 골조성증, 본 네크로시스, 오스테오말라시스, 오스테오폴로시스, 뼈가 약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들깨가 굉장히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치료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갈증이나 해수를 없애주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해독제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깨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이 들깨 성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여러분, 리놀레닉 어시드 이게 뭐예요? 리놀렌산. 요거는 우리 몸의 필수 지방산이면서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날마다 먹어줘야 되는 것들인데 요 리놀렌산이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줘서 혈관의 노화를 방지해줘서 오늘날 삼고병이 뭡니까 여러분?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여러분 이거 왜 걸려요? 상교병. 상고 때문에 생깁니다. 상고병이 상고 때문에 생겨요. 그게 뭐예요? 고단백, 꿀꿀이 월월이 음메 꼬꼬꼬꼬꼬꼬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이런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같은 상고병이 생겨요. 상고병을 고치시려면 삼고 나쁜 식단을 없애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삼고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 리놀렌산은 특별히 암 환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어떤 영양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 환자, 체력이 완전히 다운되고 이런 환자들에게 매일 들깨 한 컵을 먹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리놀렌산이 암세포가 증식하는 거예요.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아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크는 거, 암세포가 전이되는 거, 요걸 막아주는 바로 엔티-캔서 드럭, 진짜 중요한 이 천연 항암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들깨에 있는 리놀렌산 굉장히 중요한 암 예방 치료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방암이나 대장암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이 뇌 기능을 촉진시키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들깨가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들깨 종실류에는 뭐가 많아요? 토코페롤, 비타민 E. 비타민 E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E는 피부를 좋게 해주죠. 자, 요 토코페롤 성분이 많아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화 속도를 늦춰줘서 저처럼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왕비병이 끝나지 않아서. 자, 그래서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은 이 들깨. 여성분들 많이 드셔야 되겠죠. 또 시력이 약하신 분들도 비타민 E와 비타민 F가 있기 때문에 시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또 전립선 치료에도 호박씨 못지않게 중요한 게 들깨입니다. 전립선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통풍, 거트, 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요산이 생겨서 통풍이 생긴 병에도 들깨가 해독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콜레스테롤에 의한 담석을 용이하는데도 들깨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성분이 제가 요새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약간 노화되기 시작하면 몸에 뭐가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지면서 약간 밤새게 이렇게 반점 같은 거 나오죠. 이게 왜 이럽니까? 요거 멜라닌 색소 이 억제 능력이 이 들깨에 있는 루테올린 성분에 의해서 요 멜라닌 색소에 의한 반점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화되는 게 은근히 저도 가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리하고 이런 데 보면 이 멜라닌 색소가 침착한 이런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루테올린 성분이 많은 들깨 자주 해서 그래서 머위나물에도 들깨 머위나물, 미역국에도 들깨 미역국 너무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피부과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들깨로 여러분들의 피부 미용을 관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방에서는 만성위염, 기침,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그런 환자들에게 들깨를 많이 처방했고요. 민간요법에서는 감기가 걸렸을 때나 또 피부병이나 화상을 치료할 때도 요 들깨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 들깨는 쉽게 산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기름으로 드신다 할 때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시고 빨리 드셔야 됩니다. 산화되기 전에. 그래서 들깨를 볶으면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성분인 폴리페놀, 요 성분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많이 볶아주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시중에 보니까 생들기름 요게 시판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놀렌산이 포화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만 살짝 볶아서 기름 형태로 드시겠다면 그렇게 드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견과류나 종실류는 기름으로 짜서 드시는 것보다는 가열 용매 압착하지 않은 들깨 형태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들깨의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알긴산 성분이 항암 효과가 굉장히 높은 이런 리놀렌산 성분이랑 알긴산 성분이 많은 우리 몸에 너무나 유익한 요 좋은 미역국 요거 좀 자주 해서 드시면 좋겠죠? 실증 나시면 한 번은 캐슈넛 미역국, 한 번은 들깨 미역국. 게다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그런 맛을 원하신다면 하늘마을에 놀러 오십시오. 제가 맛있게 미역국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늘마을 힐링센터 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